항쟁의기관차 1월호, 내란 중 정세. 미 모략책동 계속 실패, 이번에도 결과는 다를 바 없을 것. 취임을 앞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1월 7일 캐나다를 미의 51번째 주로 언급하고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표했다. 특히 파나마우나 그린란드 미국령 편입을 위해 군사력 사용 배제를 약속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그린란드를 방문했다. 덴마크 자치령이자 대부분이 영구 동토인 그린란드는 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며 세계 패권 경쟁을 위한 중요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덴마크는 그린란드 방위비를 대폭 증액했다.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지난 몇 년간 북극 지역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했지만 이젠 주둔군의 전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트럼프를 견제했다. 한편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공언에 대해 1월 3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은 트럼프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을 실행한다면 자국 내 미군 주둔을 재고하겠다고 역설했다. 트럼프는 새해부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온 IS 관련 뉴올리언스 차량돌 진테러가 발생하자 강경이민 정책 추진 의사를 되풀이했다. 1월 17일 퇴임을 앞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인터뷰에서 현 시대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시스템 전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수정주의 세력이 있다. 핵심 수정주의 세력인 러시아 조선이라는 특정 방식으로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1월 10일 이메뉴얼 주일 미 대사는 퇴임을 앞두고 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인도태평양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저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중 러이라는 독재국가의 축이라고 매도했다. 이어 약한 고리를 공략해야 한다며 이란을 지목했다. 미국 내 이스라엘 무기 원조 반대 의견이 거센 가운데 1월 3일 미국 무부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80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앞서 12월 21일 바이든은 대외원조법에 따라 대만에 최대 5억 7,13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지원하도록 조처했다. 미의 부정선거 내정 간섭 속에 1월 10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3연임 6년 임기를 시작했다. 125개 국가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다. 선거 결과 불복 베네수엘라 야권 측은 전날부터 마두로 3연임 반대 시위를 감행했다. 은신 중이던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시위를 테러로 간주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또 마차도 일시 체포 논란에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앞서 베네수엘라 외무부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주당에 대해 반정부 세력을 정부 전복에로 부추기려는 기도라면서 지난 수년간 미의 모략책동은 계속 실패했으며 이번에도 결과는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민은 미가 조성한 난관을 짚으시고 자주독립 국가 건설을 다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세네갈의 외국군기 집회소 결정에 이어 코트디부아르가 신년 연설에서 자국 내 프랑스군 철수를 발표했다. 사헬 지역의 코트디부아르 세네갈에는 각각 프랑스군 약 600명 350명이 상주해왔다. 이 병력이 연내 한꺼번에 철수하게 된 것이다.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었다. 차드 주둔 프랑스군 1000명도 방위협력협정 종료에 따라 2024년 12월 말부터 철수 중이다. 1월 말 차드 철군이 마무리되면 프랑스는 사헬 지역 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에 맞서는 마지막 거점을 잃게 된다. 앞서 니제르 주둔 프랑스군 철수 후 지난해 니제르 주둔 미군 약 1000명도 철수했고 미는 1억 달러 규모 사하라 남쪽 드론 기지를 포기했다. 한편 나토는 2025 역량 목표 보고서에서 영국 미사일 방공망의 잠재적 취약성을 매우 우려했다. 국방부 관리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음속의 몇 배로 빠르게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함에 따라 영국과 해외 군사 자산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